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포함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떨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거부하게 되면 오호 오히려 사람들 볼 때 자신들 기득권 보호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거 깨끗하면 떨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저 같은 이렇게 사람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떨겠죠. 표를 30장을 찍고 싶어요. 찬성으로. 예, 굉장히 떨고 싶어요. 오늘 방송 끝나 얼른 이제 퇴근하세요. 그래서 야당에서 여러 주장은 합니다만 권력의 사냥개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청와대 눈치를 보는 또 다른 권력 위에 권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한국당에서 여러 비리 의혹들이 막 쏟아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의 전 보좌관 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강원랜드의 권성동 그다음에 염동열 이런 분들 또 어쨌든 뭐 다 공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우원식 원내대표의 보좌관도 네. 무슨 그 후보 단일화 담합을 위해서 돈을 줬다.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예. 조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당 내에서는 좀 반대 명분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처장은 어떻게 임명을 하죠? 그렇게 되면? 처장 임명이 문제가 되네. 저 이제 대통령이 예. 사실상 임명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예.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 임기하에서 또 처장이 바뀌게 될 경우에 특히 이제 야당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대체로 뭐 다른 그 처장 아래에 공직자들도 공수처 이제 멤버들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경향성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권성동 예. 또 한국당 의원이고 또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뭐 정권이 연장이 된다면 또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또 나중에 뭐 10년 지나고 뭐 또 15년 지나서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또 그 현재 여당 의원들이 야당이 된다면 또 반대할 수도 뭐 있는 성향이죠. 그래서 그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회 내에서 이제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뭐 10명 중 7명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 20년 묵은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영란법도 논란 끝에 통과가 돼서 지금 부정적인 요인보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번 그 공수처 문제도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름으로 20년 동안 추진이 되었더라고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서 또 공직부패수사처 또 특별수사청 뭐 등등 뭐 다양한 이름으로 변천이 돼서 추진이 되었는데 아무튼 어려운 일인 만큼 추진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만큼은 아무튼 잘 좀 국회에서 인준이 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2명을 추천을 하고요. 추천위에서. 그 중에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한 명은. 추천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추천위는 지금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공수처 견제를 위해서 외부인도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만들게 좀 넓히겠다는 겁니다. 내부 인력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자격 조건은 15년 이상 종사했던 법조계 변호사 자격증 가진 분들, 학계,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로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가겠다 이런 건데 재밌는 건 아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본회의는 넘을 것 같은 상임위에 그 권성동 의원이 간사거든요. 근데 아까 권성동 의원이 공교롭게도 최근에 강원랜드 감사 관련해서 좀 청탁 정황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인사청탁.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입지가 곤란하지 않을까. 내놓고 반대하기는 참 머쓱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근데 박시원 부대표님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이거를 이번 기회에 다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누가 봐도 공정하게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제도를 만들고 여야가 바뀌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보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 아닐까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이게 만년 여당이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잘못하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 못지않게 고위 공무원들 2급 이상 공무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주로 대상이 어느 분들인지 차근차근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무척 중요한 건인데 듣는 분들이 네.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있고요. 국회의원, 자, 판검사. 대통령은요. 네. 그러면 임기 중에는 네. 불소추의 특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공수처에 의하면 그럼 소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닐걸요? 아닐걸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는 그렇죠. 기소 소출할 수 없는. 소출할 수 없고 이제 임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기소를 한다든지. 3년 이내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관련 혐의에 대해서 다 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의원,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들, 그다음에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2급 이상 공무원, 청와대나 국정원은 3급 이상 공무원들, 그다음에 퇴임 후 아까 말한 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들 중에 비리가 포착이 되면 고위공직자 중에서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 고위공직자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퇴임한 이후에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공수처에서 조사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통령도 그런 경우죠. 그리고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촌 이내 친족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힘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다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명 사유로 갈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공직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여기에 공직 취임 전 3년 이내 것. 여기까지 하면은 그게 위험한데요? 네? 네, 무슨 말이죠? 공직 취임 이전. 이전 3년. 그 아직 공직자가 안 됐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공직자로 나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방송인도 공직자가 해갖고. 그렇습니다. 야, 그럼 이게 건관이 이제 법무부에서 건관을 받아들여서 이게 법무부 개혁위에서 낸 거죠? 그렇죠. 이제 입법 예고안을 내겠다는, 정부안을 내겠다는. 정부안으로 법무부에서 내고 정부안에서 내면 이제 그걸 갖고 안을 만드는데 정말 처장을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 처장이 임명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공수처가 만들어졌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데 여당 인사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해? 그럼 검찰에서도 언제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투명하고 문제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려고 하는 경쟁적 노력. 그럼요. 그럼 사회가 더 맑아지는 건데.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만약 설치가 돼서 이 권고안에 따르면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어서 검찰에 그래서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택수 검사 사건 일을 넘기세요. 그러니까요. 영화에서 예전에 왜 뭉개고 있어요? 영화에서 예전에 보면은 경찰이 있고 연방 경찰이 있잖아요. FBI가 이 사건 나한테 넘겨 이런 영화 우리가 많이 봤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공수처에서 이 사건 나한테 넘겨라고 하면 넘겨줘야 되는. 맞아요. FBI는 연방 경찰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예를 LAPD 이런 데서 조사하고 있었는데 LAPD 중에 마약 전담반이 있는데 마약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 그 FBI가 와서 자 오늘부로 넘기세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이제 억지로 넘기죠. 그럼 나중에 한 달, 1년쯤 보면 이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이택수 검사 넘기세요. 조심하세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그 무소불위의 권력 때문에 규모 면에서도 혹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이 이 처장을 직접 2명의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1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그 임명권,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이제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이 지금 마련이 됐기 때문에. 우선 수사권? 이게 뭐죠, 그거는? 이게 이제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조. 권고안인데요, 현재. 이 부분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아무튼 기존 검찰, 이 전체 검찰 수에 비하면 5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 공수처에서 갖는 그런 권한은 굉장히 막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위공직자를 대부분 수사할 수도 있는데 또 수사권도 우선권을 갖게 되면 기존 검찰 또 국회의원 입법부에서도 굉장히 두려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시영 부대표님, 이게 50분의 1 그렇게 메모드급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박영수 특검이 20명의 검사를 갖고도 혁혁한 공을 세운 100일간의 과정을 봤기 때문에 정말 잘하려고 하면 엄청난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공수처가
실제로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가요? 예, 검찰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 제 역할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이번에 이제 우병우 사태를 보면서, 검찰이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무 잘 아는데, 우병우 민정수석한테는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봤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던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런 공수처 찬성 여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관심거리는 사실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될 것이냐. 이게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심이고 넘는다면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될 거냐. 아무래도 초대 공수처장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강직하면서도 국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받는 존재감이 큰 인사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로들 중에서 뽑을까요? 아니면 좀 실무적인 능력도 좀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영수 특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너무 이제 원로급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이제 120명도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만들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인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50명 검사가 되더라도 늘 재판에 들어가서 재판을 하고 이거는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판 검사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기소하면 공소 유지, 재판도 본인들이 직접 받아야지. 지금 윤석열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도 특검에서 조사한 국정농단 사건은 검사들이 직접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50명 검사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어서 재판이 돌아가는 검사가 한 3분의, 한 3, 4, 50%. 그럼 수사검사는 실질적으로 한 20, 30명밖에 안 되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박시영 부대표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는데 이제 지금 공수처와 관련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고위공직자를 잡겠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검찰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작년에 박영수 특검이 뜨기 전에 특수본부들이 다 생겼었잖아요. 근데 고소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특검이 왜 필요했으며 촛불을 들 이유가 있었는가. 근데 특히 우병우 잡는 데는 미적미적거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검찰이 조금 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검찰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제19 감싸기 굉장히 좀 심할 정도로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자정을 대검 안에서 법무부 안에서 자정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대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부에서 견제하고 또 실제 기소도 할 수 있는 이런 권력이 부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과거 김대중, 이명박, 노무현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또 공약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또 막상 대통령이 되면 검찰과 이 각을 또 세우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 무산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 차기 그러니까 초대 공수처장 얘기가 실명으로 박영수 특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돌이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는 국민들이 공수처의 필요성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그림까지 그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에서 어디를 먼저 손을 봐야 하냐라고 물으면 국정원 개혁보다도 검찰 개혁이 1순위입니다. 언론 개혁보다도.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검찰이 사건을 말아먹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례를 보면서 대통령 그리고 새 정부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구나 이런 점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포함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냥 약간 떨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거부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 볼 때 자신들 기득권 보호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거 깨끗하면 떨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저 같은 사람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떨겠죠. 표를 30장을 찍고 싶어요. 찬송으로. 예, 굉장히 떨고 싶어요. 오늘 방송 끝나 얼른 이제 퇴근하세요. 그래서 야당에서 여러 주장은 합니다만 권력의 사냥개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청와대 눈치를 보는 또 다른 권력 위에 권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한국당에서 여러 비리 의혹들이 막 쏟아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의 전 보좌관 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강원랜드의 권성동, 그다음에 염동열 의원, 이런 분들 또 어쨌든 뭐 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 아닐까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이게 만년 여당이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잘못하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 못지않게 고위 공무원들 2급 이상 공무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주로 대상이 어느 분들인지 차근차근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무척 중요한 건인데 듣는 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있고요. 국회의원, 자, 판검사. 대통령은요. 그러면 임기 중에는 불소추의 특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공수처에 의하면 그럼 소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닐걸요? 아닐걸요? 그래서 이제 조사는 그렇죠. 소추는 할 수 없는. 소추할 수 없고 이제 임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기소를 한다든지. 3년 이내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관련 혐의에 대해서 다 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의원,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들. 그동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원식 원내대표의 보좌관도 무슨 그 후보 단일화 담합을 위해서 돈을 줬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조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당 내에서는 좀 반대 명분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죠. 내부적으로. 그런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처장은 어떻게 임명을 하죠? 그렇게 되면? 처장 임명이 문제가 되네.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 임기하에서 또 처장이 바뀌게 될 경우에 특히 이제 야당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체로 다른 그 처장 아래에 공직자들도 공수처 이제 멤버들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경향성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권성동 또 한국당 의원이고 또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정권이 연장이 된다면 또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또 나중에 10년 지나고 또 15년 지나서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또 그 현재 여당 의원들이 야당이 된다면 또 반대할 수도 있는 성향이죠. 그래서 그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회 내에서 이제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10명 중 7명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 20년 묵은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영란법도 논란 끝에 통과가 돼서 지금 부정적인 요인보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번 그 공수처 문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20년 동안 추진이 되었더라고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서 또 공직부패수사처 또 특별수사청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변천이 돼서 추진이 되었는데 아무튼 어려운 일인 만큼 추진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만큼은 아무튼 잘 좀 국회에서 인준이 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2명을 추천을 하고요. 추천위에서. 그 중에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한 명은. 추천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추천위는 지금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공수처 견제를 위해서 외부인도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만들게 좀 넓히겠다는 겁니다. 내부 인력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자격 조건은 15년 이상 종사했던 법조계 변호사 자격증 가진 분들, 학계 교수님들 이런 분들로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가겠다 이런 건데 재밌는 건 아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본회의는 넘을 것 같은 상임위에 그 권성동 의원이 간사거든요. 근데 아까 권성동 의원이 공교롭게도 최근에 강원랜드
감사 관련해서 좀 청탁 정황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인사청탁.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입지가 곤란하지 않을까. 내놓고 반대하기는 참 머쓱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근데 박시원 부대표님 네.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네. 이거를 이번 기회에 네. 다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누가 봐도 공정하게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제도를 만들고 네. 여야가 바뀌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보면